네, 이슈도 더하고 경제 소식도 더하고 듣는 재미도 더하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더해야 됩니다. 주식과 투자를 공부하시려는 분들,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분이 정말 도움을 더해드립니다. 연불리 만나보겠습니다. 연불리의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이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를 봐야 되는데 사실 목요일 FOMC를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제 FOMC 하루 앞두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약간 또 조정을 조금 받는 그런 이제 부진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는데,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도 2년물,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죠. 그래서 이쪽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증시에 좀 부담이었고, 또 유가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지금 91달러를 넘어서서 네. 요즘에 계속 이제 고유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 물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게 당연히 증시엔 좀 좋지가 않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FOMC가 이제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른다는 약간의 불확실성도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이나 이제 기업별로는 좀 헬스케어 같은 이제 방어주들이 좀 일부 오른 거 빼고는 네. 대부분 이제 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특히 이제 가장 또 눈에 떴던 뭐 이 특징주는 스타벅스가 조금 이제 중국 매출 부진 우려 때문에 한 마이너스 네. 1.5% 정도 빠졌고, 인텔은 신제품 발표를 좀 했는데도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한 좀 우려로 마이너스 4%나 좀 급락을 했던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래도 조금 오늘 좀 버텨줬고, 이 파업 우려 때문에 자동차주들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됐는데, 어쨌든 GM과 포드도 일단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파업 영향이 주가에 영향을 좀 크게는 안 주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이 그렇다고 뭐 엄청 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장세가 뭐 오늘까지도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목요일에 또 눈과 귀가 쏠려 있을 거고요. 뭐 통화 정책이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자동차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이제 빅3 대상으로 동시 파업이 시작되는 건데 기사는 그러더라고요. 뭐 바이든의 친노동 정책이 시험대 올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파가 좀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식에는. 그런데 뭐 실제 경제 여러 전반에는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파업이 정말 이게 동시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기업들이나 뭐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부담감들이 좀 일부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14일 날 UAW 여기 이제 그 파업협회랑 사측 간의 임금 협상이 이제 최종 결렬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파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장기화될 거라는 좀 우려감들이 계속 네.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한 13,000명 정도가 파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신경 안 네. 쓸 수가 없는 게, 여기가 러스벨트 지역인데 예전에 여기에 이제 그 러스벨트 지역이 그 트럼프 트럼프를 대통령을 많이 또 지지했죠. 네. 지지했는데 저번 선거에는 또 반대가 됐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 승리에 또 기여를 하면서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에 선거 있는데 이것도 등한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아마 상당 부분 또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기업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그 GM이나 포드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운 좀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좀 안 난 상태고, 지금 임금 수준이 아마 여기서 파업을 만약에 이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2배가 뛰거든요. 일단 예. 기본적으로 임금이 2배 올라가니까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언젠간 해결은 되겠지만 지금 네. 이제 양측 간의 입장차도 좀 크고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좀 있다 보니까 관건은 빨리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어쨌든 이 빅3는 생산을 네.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파업 피해가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수혜받는 회사는 뭐 테슬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테슬라는 사실 노조가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네. 결국 속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해결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근데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커서 네. 좀
증시에는 부담으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15일 파업 시작된 날 바이든 대통령도 좀 노동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업이 예. 기록적 수익을 얻으면 노동자들도 기록적 노동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 자동차 업계들이 주식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건가요? 일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현대차나 기아가 반사이익 받을 건 별로 없는 게요. 네. 여기서 이번에 파업했던 공장들이 생산하는 이 제품들이 네. 현대차, 기아랑 경쟁하는 모델들은 아니에요. 아, 실제 네. 뭐냐면 픽업 트럭이나 네. 대형 SUV. 그러니까 SUV 중에서도 그 오프로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미국 이렇게 내에서 이제 좀 수요가 있는 예. 것들이네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일본 차가 수혜입니다. 일본은 거기랑 아. 경쟁하는 모델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현대 기아는 사실 그런 모델들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반사이익 받을 건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이게 그래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는 게 저게 생산이 줄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공급이 줄어버리거든요. 예. 그럼 자동차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한테도 이거는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예. 완성차 가격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수익성 방어할 수 있는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이제 현대 기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이게 지금 현대 기아도 저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결코 좋다고 또 할 수 없는 이슈죠. 예. 예. 이게 자, 여기서만 끝날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보시고 또 투자 판단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를 앞두고 지금 매파 지수가 높다. 결국은 좀 계속 긴축을 택할 것이다. 심지어는 더 올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9월에는 그냥 동결한다고 그냥 보시는 게 맞고요. 뭐 네. 거의 90% 이상 확률로 동결로 보고 있어서 이변이 없는 한은 그냥 동결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문제는 11월이죠. 네. 11월에 이제 인상한다 안 한다가 좀 팽팽하게 맞섰는데 일단 왜냐하면 요새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네. 이게 유가가 뭐 70달러 대면 아마 금리 인상은 아무도 예상을 안 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90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서 물가가 자극받고 근데 있죠. 예, 이게 이러다 100달러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것도 반영하면 11월에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냐 이 음. 우려감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9월만 봤을 때는 동결인데 근데 이제 이 연준 의장이 이제 앞으로 멘트도 할 거고 네. 그리고 주목해서 보셔야 할 거 이제 점도표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한번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도표를 연준 위원들이 어디로 찍느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올해는 다 끝나가니까 올해 그렇죠. 기준금리 그 중간값 점도표가 5.6%거든요. 네. 그 내년이 4.6이고 내후년이 3.4로 지금 찍혀 있어요. 네네. 이 수치들이 올라가면 이제 시장은 좀 놀라겠죠. 네. 또 우리 예상보다 긴축을 더 하는구나. 이럴 수 네. 있는데 만약에 저걸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춘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전망 수치가 똑같거나 낮춰지면 시장은 좀 환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아, 이거 좀 긴축 이슈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점도표에 좀 초점을 일단 맞춰주시고 그리고 항상 FOMC에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달에 제시한 내년도 GDP 성장률이 미국이 1.1%예요. 네. 요거보다 이제 그 좀 낮게 전망을 하면 긴축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예.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걸 또 올려버리면 미국 경제 단단하네 네. 이러면서 또 긴축 이슈가 자극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금리 동결이니까요. 그 점도표나 성장률 전망치를 어디로 찍는지 그리고 이 끝나고 이 예견대 기자회견에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연준 의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11월에 네.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힌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영어로 당연히 발표를 할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불리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GDP 추정치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지금 하향 조정하는 게 나왔는데요. 지난 4월에도 추정치 대비 절반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지표를 안 좋다고 봐서 이러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저희는 반가운 소식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GDP 나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좀 꾸준히 좀 높여왔는데 네. 지난 8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이제 추정치를 5.6에서 이제 이번에 4.9로 좀 낮춰버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동안 이제 굉장히 높게 잡았다가 수정이 들어간 게 지금 실제로 미국 보시면
소비라든가 민간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보면은 약간 미묘하지만 네. 조금씩 꺾이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이게 낮아지니까 좀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높았던 기대치가 꺾이는 것 같고 아직은 미국 경제가 단단한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보신 거는 뭐냐면은 미국 경기가 지금 수치만 나오는 거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네. 점점 미세하게나마 꺾이고 있어요. 네. 조금씩 둔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소매 판매도 수치만 보면요, 예상 이상이거든요. 근데 예.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소매 판매 증가한 게 휘발유 판매였어요. 예. 유가 올라가서. 근데 네. 그거는 좋게 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오히려 유가 올라가서 휘발유 판매 늘면 다른 건 소비 줄여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내용은 사실은 아닌 거죠. 미국 그 지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묘하지만 그렇게 좀 뭔가 꺾이는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틀랜타 연은에서도 이제 그걸 뒤늦게 좀 저는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뭐 4분기나 내년 초에 미국 경기는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추시고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흐름과 상호작용 속에서 사실은 국내 증시나 국내의 통화 정책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증시가 요즘에 좀 굉장히 답답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보통 강하려면 그 매크로라 그러죠. 보통 네. 이제 금리나 달러나 뭐 아니면 이제 물가 같은 게 좀 완화되면 좋잖아요. 낮으면 네. 좀 사실 좋은데 이게 지금 다 정반대입니다. 고유가죠. 또 거기다 고금리죠. 거기에 달러는 또 강하죠. 오늘도 환율이 1,330원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 이런 환경에서 증시가 올라가기가 사실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네.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다만 오늘 좀 다행이었던 건 지난 이틀간 증시가 좀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코스피가 조금이지만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 코스닥도 약보합이 끝나서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이제 이 고유가나 이런 데 좀 내성은 좀 생기고 있다. 다만 증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려면 이런 조건들이 확실히 바뀌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건 당장 우리가 확인하기 좀 어렵고요. 또 다음 주에 아시겠지만 6일 동안 또 연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거죠. 뭐 굳이 무리하지 말자. 이런 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가 제 생각에도 뭐 크게 변동하기보다는요. 요 안에서 그냥 뭐 하루 좀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러면서 좀 약간 답답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오늘도 뭐 그런 흐름들이 장중에 계속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시장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워낙 네네. 시총이 크니까 다행인 건 이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일부 기업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 예. 얘기는 시장을 이제 이끄는 이런 주요 기업들 중에 일부가 좀 버텨주는 모습들 바닥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너무 하락 쪽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증시는 어쨌든 조금은 좀 그 완만하게 횡보하는 쪽으로 당분간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호재 하나 때문에 확 시장이 좋아지거나 악재 하나 때문에 나빠지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 그다음에 환율, 미국의 또 금융 정책 상황 다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뭔가 좀 관망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주식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보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ARM 영국의 이제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네. 이것 때문인지 반도체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국민들 대부분 뭐랄까요? 마치 저기 국민연금처럼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7만 위로 올라서는 거야. 7만 전자 되는 거야. 이런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ARM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지금 효과를 주고 있나요? ARM은 이제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 뭐 유명하죠. 그 네.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가 이제 지분을 원래 100%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일부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잘 안 돼서 이제 미국 증시에 바로 상장하기로 결정을 했고 아, 지분 네. 10%를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데뷔 첫날 20% 이상 급등을 했고 네. 시가총액이 80조 거의 SK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예. 그 정도로 흥행하면서 성공을 했지만 지난 한 2, 3일간은 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네. 일부에선 좀 너무 고평가 아니냐. 좀 비싼 것 아.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ARM이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를 그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일부 기업들이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 반도체 설계할 때 설계 도구라고 합니다. 그걸 IP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네. 대부분이 설계하는 업체들이 ARM 거 쓰거든요. 근데 예. 이 회사의 주요 매출은 대부분 스마트폰 쪽이에요. 모바일. 네. 모바일 지금 스마트폰이 안 팔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하는 좀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 한 2-3일은 조금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스마트폰이 언제 수요가 좀 늘어나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을 그렇죠.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나왔는데 뭐 쑥 관심도 없이 지나간 느낌입니다. 그런 예. 상황도 있고요. 좀 아까 저희가 이제 한화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 얘기 또 오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로봇 얘기를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IPO를 놓고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63조 수요 예측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뜨겁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수요 예측이 끝났고 공모가도 결정이 좀 됐고요. 내일부터 이제 공모주 청약 들어가거든요, 네. 이틀간. 그래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요거 관심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으실 것 같고, 뭐 해외 투자자 중에 그 유명한 블랙록 펀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네. 뭐 들어왔다, 이번에 야. 청약에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흥행은 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은데, 이 네. 로봇 관련주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아마 시총이 2조가 좀 안 될 거예요, 네. 공모가 기준으로. 근데 이게 경쟁사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장돼 있는데 시총이 거의 4조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싸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경쟁사보단. 그래서 상대적이네요. 그래서 아마 상장하면 주가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만큼 또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관심 많으니까 뭐 좋은 또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에 연불리 잘 들으시면 또 판단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